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2부입니다. 정봉주의 PSI. 들어도 큰 영향가는 없지만 계속 나오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어지고 있는 코너. 정봉주 PSI. 자, 이번 주 의뢰 들어온 주제를 저희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짠! 문재인 손학규 제치고 대권주자 2위.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건데. 자, 그 다음. 남북 공동개최. 한상대 내정자 의혹. 예. 4대강 공사 자문 인정. 무상급식 특별실이 많다. 짜잘한 사안들입니다. 짜잘한 사안들. 짜잘한 사안들인데, 예. 우선 뭐 간단하게 문재인 이 도약, 벌써 2년 전부터 양자구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문재인이라고 제가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그때마다 계속 구박을 받았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도약했지 않습니까? 네. 2년 앞을 내다보는 지식인의 어떤 해안. 놀라운 해안. 예,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듣기 싫은데도 들어주는 대인의 풍모. 이 도약 당연한 거고요. 쭉쭉 올라갑니다. 네, 쭉쭉 올라가서 결국은 박빙으로 이긴다. 이것이 제가 나는 가수다. 1위는 항상 맞습니다. 네, 나는 가수다. 이번 주 1위는 박정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위, 다음 대선의 1위도 제가 확실히 맞출 수가 있어요. 네, 문재인이다. 그것은 요 정도만 하죠. 너무 당연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정말 얘기할 거리가 많으면 이거 같아요. 의뢰는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예. 이제 의뢰인데 사실은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예. 법을 다루는 양대 축. 이 두 양반을 사실은 굉장히 야당도 반대했고 여당 내부에서 초기에 반대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 조용해졌는데 예. 이 두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우리 각하께서 밀어붙여서 예. 꼭 임명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들이박다가 요즘에는 조용한가? 여기 뭐 양도세 탈루 얼마 어쩌고 하는데 이거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한상대 총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디테일 말고 큰 그림을 먼저 왜 그렇게까지 매달리는가? 그런데 이제 보셨어요? 이번 지금 주제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로 찍었거든요. 네. 한상대는 타겟이 아니죠, 사실은. 네. 이제 미리 정보가 흘러나오고 스스로 취재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기자들이 떨어지는 떡고물 갖고만 기사 쓴 게 저 기사예요. 저도 별로 의미 없는. 그러니까 네네. 한상대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이런 걸 갖고 무슨 큰 기사인 것처럼 쓰는 이거 뭐 하루 이틀인가? 쓴 기사들은요. 네. 기본인데 기본. 펜 네. 꺾어야 돼요. 늘상 있는 거 아니에요. 습. 이 정권의 습관. 습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충격받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날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제 각하보다 못한데 이 정도 가지고. 한상대 총장 그럼요. 다 해도 안 되죠. 각하의 신공을 절대 신공을 못 쫓아가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상대 총장 내정자하고 또 친해요. 그 친해서 별로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농담이 아니라 한상대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좀 잘 나가던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권 들어서도 뭐 쭉쭉 나가고 있는데 혹자는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가족 중에 각하와 친분이 두터운 분이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가족인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형이라고 그러죠. 언론에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 보고 기자들이 막 기사 쓰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형이 외국에 계실 때. 근데 외국이라 어디라 찍을 수는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미국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 머무는데 미국밖에 없으니까. 그때 연이돼서 한상대 총장 내정자까지 온다. 그러니까 이들의 우정은 높고 깊습니다. 네. 깊은 우애들. 깊은 우애들이요. 네. 가족이 아니면 우애로 모든 것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살짝 짚고 넘어갔는데 문재인 이사장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해줘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해줘야 되는 게, 총수님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의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각하에 교훈을 새겨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곧 잊어먹는다. 부조금을 왜 안 내셨습니까, 각하?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곧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총수님이 얘기해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잊어먹어요. 근데 실제로,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이 10%가 안 되는 상태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살짝 넘었어요. 살짝 넘었나요? 네, 살짝 넘어서 손학규 10.3, 예. 문재인 10.8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네, 살짝 넘었어요. 9.8이 아닌가요? 9.8, 9.3으로 저는 봤는데. 10점일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뭐 0.5% 차이가 나는데. 최초로 넘은 거죠, 어쨌든. 기자 중에 그거를 이제 파서, 이런 분석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못 볼 수 있는 측면은 광주에서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광주에서. 손학규 대표가 광주에서 받던 지지. 그렇죠. 손학규 대표는 광주에서 15포인트 이상 빠지고,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는 광주에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경선을 보면 제주에서 한 5, 6위 하고, 울산에서 또 한 4, 5위 하고, 몇 등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중하위권 했을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다가 광주에서 1등 세 번째 광주에서 하는데, 광주는 민주당 특히 야권은 광주 지역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1등이 진짜 1등이라고 보면서 광주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에게 가 있던 지지율이 다 빠져서 문재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호남에서 문재인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선거.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의 성격 자체를 알 수 있죠. 그동안 지지율은 사실은 갈 것 몰라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없는 건가? 여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갔다가 대안이 나타나니까 바로 빠지는 거죠. 네. 물렁한 지지층이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이제까지 2년 동안 우리 이제 김총수는 계속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야권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거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고, 네.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 대표도 지지하고 반쪽은 문재인도 지지하는 양수겸장의 좀 교활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의원님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해서 다 지지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공천권 행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보가 다 계보예요. 여기도 친절하게 지내고, 여기도 친절하게 지내고. 정치인들이 제 모습, 이런 모습을 봐야 돼요. 얍삽한 면모와, 때로는 호연지기, 각하에서 배우는 호연지기로 대인으로서의 풍모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총수님은 문재인 실장이 대통령이 되면, 뭐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도 꼽살이 껴서 좀 묻어가려고.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예. 네, 다만 탐나는 자리는 국정원장 자리는 탐납니다. 국정원장님. 그건 제가 영순이니까 그건 제가 먼저 하고 국정원장 자리 굉장히 탐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해 놓은 거 많거든요. 이 꼼수들. 밝힐 게 많아요.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재진 법무부 장관한테 한마디 했었죠. 2005년도에 문재인도 그때 민정수석이었었죠. 네.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더니 수석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느냐.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등등 이렇게 이제 극심하게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년 정도 지나니까 세월도 변했으니까 트렌드도 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권재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수석이 장관 갈 수 있다. 내각의 일부 한 분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권재진 수석은 안 된다. 왜냐하면 검찰의 중립성을 가장 앞장서서 훼손한 분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권력으로부터 중립적 위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의 없는 수사를 하고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권재진은 그런 검찰의 중립성을 앞장서서 훼손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딱 끌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정권 말기에 우리 각하께서 법무부 장관 혹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예.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
방어해야 되겠다 싶을 만큼 거리가 많다는 걸 스스로 또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거꾸로는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공수를 다 하려고 하는 포석이 아니겠는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 강행은 한나라당에서 의총에서조차도 한 70% 이상이 반대를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반대했죠. 네. 근데 요즘 언론을 보거나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해요. 장관도 비서직의 일종이다. 그래서 장관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장을 바꾸면서 한나라당이 전체가 진압된 듯한 양상으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반대하는 기류가 확 죽어버리죠. 네. 아무도 지금은 이견을 걸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 얘기를 해야죠. 그 이유를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무부나 검찰 쪽의 얘기는 제가 하기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면은 이제 좀 이게 비겁해 보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검찰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를 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재진 법무장관은 좀 얘기해도 되겠죠. 쭉 봤어요. 그래서 그 임기 말 이명박 정권의 사정기관의 출신지와 출신 학교를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기관 하게 되면 이제 국정원, 법무부 검찰, 그 다음에 경찰 국세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TK나 혹은 고려대를 벗어난 인사, 핵심 인사들이 벗어난 인사는 제로예요. 그거야 뭐, 예. 100%.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항상 그래왔는데. 저처럼 부지런하고 연구하는 의원들이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게. 왜냐면 오늘 기사 보고 그 전 기사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보면 국정원장이 원세훈인데, 경북 출신의 경북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기조실장,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모경만, 고려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 보면 권재진 이번에 장관 내정자가 대구 출신이죠. 그리고 한상대 총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인데 고려대예요. 그러니까 TK와 고려대를 벗어난 데가 없죠. 대검 차장 박용석 봤더니 경북 출신의 고려대야. 여긴 진골 중에 진골이에요. 그 다음 경찰로 넘어갔어요. 조현호 경찰청장이 부산 출신의 고려대예요. 서울청장이 경북 출신. 그 다음 국세청장 이현동은 경북 출신의 영남대. 그러니까 경북 TK와 고려대를 벗어난 인사들이 사정기간 4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임기 초반보다도 훨씬 더 친위 인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권재진을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권재진에 대해서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네, 그 얘기를. 그리고 지금 가장 국정조사하자고 하면서 양당이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은 이걸 만약 털면은 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거의 파악하고 있음이 신문 기사나 언론을 보게 되면 대체로 다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재진 법무부 장관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도대체 왜 아무 얘기를 안 하는가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황우려 원내대표 됐을 때 그 비주류가 됐거든요. 그렇죠. 친이도 아니고 비주류죠. 그 다음 홍준표는 친이 비주류라고 하는데 이미 완전 비주류죠. 원래 비주류였고. 그러니까 당의 핵심적인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다 비주류나 친박이 지원 사격한 쪽으로 다 뺏겼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각하의 절대 신공을 무시하고 이런 예측을 좀 했었죠. 이제는 역공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미 친이 계보가 다 무너졌으니 도대체 이제 청와대에서 당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그때 원내대표 됐을 때 반짝, 당대표 됐을 때 반짝 당이 개혁적으로 쇄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막 청와대를 상대로 공격을 합니다. 권재진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좌클릭 해야 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조용해졌어요. 일시 조용해졌는데 이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권재진을 밀어들이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무기와 칼날을 딱 쥐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당에 보낸 겁니다.
너희들이 까불면 요 기관들 통해 가지고 여기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통해서 거 가지고 다 조져버린다. 예, 그런 그 무서운 얘기는 저는 잘 못하고요. 그런데 그 조져버린다고 하는 사건의 핵심 예. 중에 하나가 저축은행 사건일 것이다. 저축은행 사건일 것이다가 아니라 저축은행 사건이죠. 이다. 예,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은 사실은 이제 광주일고 출신들, 특정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광주일고거든요. 광주일고 출신들이 CEO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주, 즉 민주당 쪽과 이게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을 계속 그 조사를 하는데 이 연관성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부산저축은행 조사하는 건 양측면이 있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을 계속하면서 민주당을 옥죄기 위한 이런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관심사를 막 그 관심을 끌어놓으면서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저축은행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삼화저축은행이거든요. 규모도 제일 크고 규모도 제일 크고 서울에 있고. 그리고 삼화저축은행의 명예회장 신삼길이라고 하는 분이 네. 신삼길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굉장히 디테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신삼길이랑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양반인데. 잊어먹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외운 게 다 날아갔어. 딜리트 했어, 딜리트. 신삼길 명예회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정진석은 60년생이에요. 네.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한 70년이나 72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60년생입니다. 야, 밝혀버려, 이제, 이게. 그런데 정진석하고 형하고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죠? 정신 연령은요? 정신 연령은 84년 쥐띠. 그런데 정진석하고 친하죠. 그리고 정진석 그 수석이 삼화저축은행에서 사회이사를 했고 월급도 받았다는 거 신문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신삼길 명예회장과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표의 친동생인 박지만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5.18년 개띠 그러고 한 명이 누구더라? 뭐 어쨌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지만 이름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표가 발끈했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삼화저축은행 건이 사실은 현 정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박근혜 쪽하고도 관련이 있을 고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 그렇죠. 있는 점지는 모르겠지만 고리가 있을 수 있으니 입 다물어라 조용히 이런 그러니까 시그널인 거죠. 이런 거죠. 지금은 당은 홍준표 대표가 비주류로 나왔고 친박 쪽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서 홍준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럼 당은 정서상 혹은 논리상 혹은 정치공학상 친박이 한나라당을 잡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친박이 잡고 있다고 봤는데 삼화저축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친박에 무엇이 나올 수 있다. 왜? 박지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박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이 실질적으로 만약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자기만 아는 거죠. 그게 속담이에요? 속담 아니에요? 야단 칠 때 하는 거구나, 그게. 그게 속담이 아니네. 사또의 고정 사또의 고정 멘트. 예, 끝났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난 너무 고단수하니까 내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지난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부딪혔을 때 박근혜 쪽에서는 BBK 들고 있었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비교가 그렇죠. 왜 나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다음 검색 순위 1등으로 뜨는지 대단해. 그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놀라운 비유예요. BBK를 문제제기 한 사람이 누구죠? 이번에는 이제 각하께서 우리는 삼화저축은행을 쥐고 있고 거기에 박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실제 사실이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절대 중요하지 않죠. 그게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니네들 조용히 해라. 당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은 이런 시그널을 보냈고 그 시그널이 이제 시그널을 거치지 않고 원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는 건 이런 증거를 보여줬죠. 뭐냐면 박지만은 친구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드러냈어요. 그리고 요 드러내는 정보는요. 정확하게 검찰이 다 쥐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도 중수부가 전면적으로 수사하겠다 그러잖아요.
중수부가 수사하겠다 그러는데 전 중수부장인 이인규가 또 부산저축은행 변호하고 있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화저축은행은요, 별로 영양가가 이미 없어진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딱 문제 제기한 게 누구냐면 강남 의뢰 공성진 의원은 이미 돈 받았고 아웃돼갖고 나갔거든요. 공성진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공성진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거든요. 근데 상실한 사람에게 또 삼화저축은행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비단 공성진만 있겠냐. 만약에 누구든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정보는 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성진을 시장탈하면서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작전을 펼친다면 그 작전의 총책임자가 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내 사람으로 박아뒀으니 까불지 마라. 그렇죠. 네. 그래서 말아요. 권재진을 미는 거는 그러한 함축적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말도 안 되는 그 법안을 8월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줘라. 박희태 그 의장에게. 그 중에 무슨 법안이 들어가 있냐면 의료민영화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국민들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한나라당 의사 출신들 그다음에 보수단체는 의협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거를 직권상정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홍준표 대표를 봤을 때는 전혀 하지 않을 듯할 법을 갖고 가서 직권상정을 해줘라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70~80%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원래. 의료민영화법을 밀어붙이는 순간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형편이에요. 근데 이것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청와대가 오달 때리니까 홍준표 원내대표 와서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당대표도 비주류로 가 있고 원내대표도 비주류로 가 있는데 무언가 핵심적인 칼자를 쥐고 있구나. 이게 바로 권재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록 제가 현역은 아니지만 예리한 통찰력으로 저만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기사를 보면서 정치면을 딱 봤을 때 한나라당이 강하게 청와대를 상대로 얘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요. 향후 한 두세 달 동안은 그러다가 한나라당이 조금 움직이면 저축은행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한나라당이 엎드리면 저축은행 사건은 또 들어가고 이게 시소 게임 하듯이 마치 두더지 머리 밀듯이 들쭉날쭉 하면서 쫙 상향 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통제를 하는 것이 매개가 법무부 장관 권재진이 아니겠느냐라는 아주 신빙성 떨어지는 소설을 써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예. 네. 무상급식, 김문수 무상급식에서 발빼는 이야기.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에 좀 한번 우리 김총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이상해요.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가 무상급식으로 연대하느냐라고 하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그 다음날 김문수가 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문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공격을 했죠. 김문수 지사도 사실은 대권 욕심 있는 사람이고 예. 이번에는 아니어도 이번에 대충 어떻게 포지션 만들어서 다음에 나와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고 혹은 여차 기회가 되면 경선에 뛰어들 수도 있겠죠 이번에. 예. 오세훈도 그런 의미에서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라이벌. 그래 요즘 오세훈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어쨌든 자꾸 거론되니까 리마인드 되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만큼 눈에 띄어서 관심 가진 사람도 분명히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관두려고 서울시장 이거 실패할 테니까 예. 무상급식 투표가 관두려고 그리고 나서 책임진다고 나갔다가 아마도 경선 때 나와서 대선 후보로 그런 꼼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래전부터 얘기하셨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제 한나라당과 주변에 있는 김문수 본사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 그 꼼수를 간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의 플레이에 내가 장단을 맞춰줬어.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다. 장단을 그러니까 이제 맞출 수 오세훈, 없다. 네. 김문수 연대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게 거죠.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코너로 올리고 있죠.
가장 나쁜 거는 투표해줘. 투표해지고 시장직을 끝까지 수행하는 거. 시장직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시장직을 그만두지 못하게 지금 다들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다들 못하게. 네. 그래서 자기 꼼수가 드러나면서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고소해하면서 그걸 까불더니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막 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 예. 이게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 세계관 뭐 차원에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없죠. 예. 아무도 없어요.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하는 게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다들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략은. 근데 오세훈 혼자서 이렇게 튀니까 처음에는 왜 저러지 하다가 우리 PSI도 보고 아무래도 중요한 방송이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이죠. 네, 다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요, 사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국회의원 안 해봤기 때문에. 의원님은 딱 한 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별명이 삼성급 초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정보력이나, 그 다음에 그 능글맞음. 개인으로서의 풍모. 네, 능글맞음은 5선급이고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요, 수도권은 이제 박빙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6.2 지방선거 때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못한 것도 있지만 무상급식이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들 사이의 파괴력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달에 4만 원, 뭐 애들 둘이만 1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다달이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밥 먹는 게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일테면 이런 걸 보면 알아요. 광노인 교육감 번호도 모르는데 광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엄마들은 실질적 자기 아이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찾아 들어갖고 광노인 교육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거는 무척 예민한데 무상급식이 그렇게 컸거든요. 그거를 누가 하냐면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알아요. 이번에 무상급식 잘못 건드리면 엄마들이 뭐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90% 이상 찬성을 하는데 이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수도권에서 자신들이 줄줄이 낙선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의 오로지 관심사는 19대 때 다시 국회를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국회를 들어가서 정봉처럼 위대한 의원들을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은 19대에 들어가 있나요? 어휴, 가슴 섬뜩한 얘기를 하시네. 그분들은 들어갔는데 의원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이게 다 바로 도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를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래도 내 지역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의원들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도왔다가 내가 떨어지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세훈 도와주고 자기가 떨어지면 국회의원들의 우주관은요,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우주가 사는 거고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면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절실한 건데 이걸 도와줘서 내가 떨어져라? 그걸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엉거주춤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때리고 원희룡이 때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할. 그러니까 김문수도 그것을 간파하고 원희룡도 간파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하지 못한 얘기를 대신하면서 일정하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꼼수도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정리해줄게. 정리해줄게. 줬다 뺏는 게 더 문제다. 이게 제일 정확한 워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말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김문수 의원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10몇 년 동안 제일 맞는 얘기를 했어요. 줬다 뺏는 게 더 나쁘다. 10몇 년은 안 됐고요. 네. 아니 경기도지사 이제 5년, 의원 시절까지 다 의원 시절 합쳐서. 이 뉴욕타임스 팬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과연 내년 4월 총선에서 의원님이 낙선한 이후에도 계속 여기를 나올 것인가. 네. 당선되면 잘난 척하고 나오겠죠. 낙선돼도 다시 나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 우리 김성수님의 최대 큰 장점은 나가서 순위 맞추는 것 이외엔 다른 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짚어봤고요. 혹시 오늘 이 두 가지 그 의뢰 말고 요 얘기는 내가 지난 한 주 정리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의뢰가 안 들어서 말을 못했네.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나타난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도 우리가 예측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총수님께서 그 문재인 실장이 뜨면 바로 그 옆에 앉아서 또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할 생각은 없긴 하지만 향후 문재인 실장을 둘러싼 친노와 그다음 문재인 실장의 행보는 이미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 쫙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그쪽의 흐름이 어떻게 할, 아니, 이 정도는 이제 2위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권재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발언했잖아요. 이게 정치적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좀 어떻게 스텝을 밟아갈 것이냐. 뭐 예언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다음 주 정리해서 과연 문재인 이사장의 행보는 어떻게 펼쳐질 그렇죠.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여전히 서점을 가봤더니요. 문재인의 운명이 오히려 책이 더 잘 나간대요. 노무현의 운명보다요? 아니. 지금 우리가 처음에 나왔다 반짝했다가 주춤하다 다시 또 나간대요, 책이. 그렇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PSI에서 김원준 총수가 계속 광고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건 아니고요. 네. 그 PSI에서 운명이란 책을 광고한 적은 없죠. 아니, 문재인은 광고하니까 운명이 팔리는 거죠. 문재인은 광고한 적은 없고요. 예언했죠. 그렇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예고 오랜만에 문재인 이사장의 행보 그리고 어떤 우여곡절을 앞으로 겪게 될 것이며 어떻게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전에 한번 예고한 적이 있었죠. 저는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우리 김 총수님께서는 총선 출마 안 할 것이다. 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면 문재인 좋겠죠. 이사장이 다음 19대 출마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총선에 출마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총선 출마해서 당선되는 검증 과정을 한번 겪어야지 대선 도전에도 의미가 있다. 뭐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뽑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뽑고 이건 다 실제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국회의원을 꼭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바라는 초라해지네요. 한 번에 해봤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문재인 특집으로 다시 한번 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